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 제가 이제 한 3주 동안 엄청나게 테스트를 해왔던 그 최종 결론이 좀 있어서 그 결론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출퇴근할 때 이렇게 듣고 있어요. N3 프로의 매제 99 클래식이죠. 클래식 99인가? 하여튼 너무 좋아합니다. 이 소리. 굉장히 행복하다 소리가, 그리고 청아하다, 그리고 참 노래가 예쁘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출퇴근, 저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그 시간이 매우 행복해집니다. 이 조합으로 들으면요, 특히 이 N3 프로의 진공관 모드로 해서 이렇게 듣게 되면 이 매제 99 클래식의 어떤 그 잠재력도 더 끌어내줘서 굉장히 그 맑고 청아한 보컬이 나오면서, 그리고 굉장히 매우 스테레오가 공간감 있게 굉장히 넓게 스테레오가 느껴지는 그런 효과까지 생기면서 다른 조합보다는 이 두 개의 조합이 가장 서로 맞는 것 같아서 저희 요즘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조합적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 오디오를 평가할 때 오디오 기기를 제가 리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저에 대한 좀 객관적인 스스로의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디오 전문 매니아는 아닙니다. 제가 그 영상 감독으로 이런 직업을 선택한 거는 한 25년 됐고요. 그리고 엔지니어 출신이고 영상 편집을 원래 배웠었고요. 카메라도 공부를 좀 했었고, 지금은 이제 뭐 토탈 기술적인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는 슈퍼바이징도 하고 또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그 한국의 10대 감독들 또는 10대 엔지니어 축에는 못 들어갑니다. 뭐 B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B급치고는 저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만드는 영화들은 그냥 B급에서 끝나지 않고 최소한 그 블록버스터의 필링이 나는 그 괴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일주일 간격으로 사람들이 와. 많게는 10명에서 적을 땐 3-4명. 그런 류의 특수 효과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영화들이 지금 돈을 좀 들인 것 같은 영화들이 좀 팔리는 추세라, 저도 아무리 제가 B급 감독이지만 그 세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이제 그 취미 생활에 있어서 저는 그 모토바이크죠, 오토바이. 근데 이제 모토바이크 쪽에 제가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취미 생활을 한번 했었고요. 한 10년 이상을 프로 레이서들에게 교육도 받아가면서 서킷 훈련도 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 타는 건 아니고 아주 겁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골프를 마치 프로 골퍼에게 공부를 하듯이 저도 역시나 프로 모토 레이서들에게서 그런 서킷 교육들을 제법 받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좀 깊이 있게 했던 게 스킨스쿠버, 그 대형 가오리라고 그러죠. 뭐 한 10m 넘어가는, 입이 사람보다 더 큰 그런 대형 그 가오리 많다를 보려고 팔라우라고 하는 지구의 적도에 있는 곳까지 아주 먼 시간 날아가서 뭐 심해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깊은 바다를 탐험하고 뭐 굉장히 많은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고 그런 그 취미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한 3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저도 이제 한번 취미를 하면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성격이라 제가 지금 이렇게 뭐 과거 얘기를 잠시 꺼내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볼 때도 저는 이미 20년 전부터 제대로 된 프로젝터와 제대로 된 그 5.1 사운드 시스템으로 항상 제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항상 집에다 마련했었고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저는 한국에 그런 게 흔치 않았을 때 일본 와우 방송,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 방송이죠. 그걸 접시 안테나를 달아가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들 또는 영화들, 아주 고품질의 영화들을 제법 고품질로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그게 개그 프로에 똑같이 카피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신기하더군요. 그 광고도 일본의 광고들이 많이 카피돼서 TV에 나오고 남들보다 먼저 10년을 먼저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제가 과거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제가 그런 집착이 좀 있는 거예요. 어떤 취미에 대한 집착이.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헤드폰 앰프 또는 헤드폰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는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단순히 이 조합으로 제가 스타트를 한 거예요. 유토피아를 사게 됐고 큐피투알로 이렇게 된 걸 사게 되면서 이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트죠. 그전에는 헤드폰 소리가 뭐 그렇게 뭐 아름답게 들릴까라는 거에 관심도 없었고, 그럴 리가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시절이 당연히 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발라드는 절대 좋아하는 장르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일단 발라드를 아름답게 들을 수 있는 장비가 없었던 거죠. 뭐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고가의 하이파이 스피커를 갖고 있지는 않고 뭐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었지만 그 정말로 아주 고순도의 그런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이파이 음향 기기는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의 아주 고수분들처럼 그런 앰프라든지 그런 스피커에 대한 그 지식이 확실히 떨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취미라는 게 투자의 어떤 집중도가 다 필요한데 제가 워낙 취미가 옛날부터 많다 보니까 뭐 하나를 취미를 투자하는데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 하이파이에는 감히 엄두를 못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한번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면은 몇 억대의 차가 있듯이 오토바이도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뭐 이런 것들을 깊이 들어가면 또 헬멧도 뭐 2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거 많고 슈트도 막 4, 5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가다 보면은 사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이파이 음향계에 들어올 여력이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게 딱 맞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해외에 좀 오래 있다가 제 개인 사정상 오래 있다가 한국에 지금 들어온 지 한 4년 되는 것 같아요. 토탈 해외에서 거주한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인생에서 지금 제 나이가 50인데 10년을 거의 해외에서 거주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인데 최근에 하여튼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집이 이제 이원화가 된 거죠. 해외에 있는 집에 있는 제 장비들이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여기 와서 영화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제 숙소와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이런 기본적인 장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더블이 돼서 저 또한 좀 집중이 안 되는 게 사실이지만 최근에 어쨌거나 제 개인 자비로 요 헤드파이의 세계에 이제 입문한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헤드파이가 실제적인 스피커들보다 아주 엄청난 그 비싼 스피커 말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하이파이 성향을 띠고 있는 그래도 고가로 가는 스피커들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에 좀 충격을 먹었었고 이제 그 세계를 좀 파악하면서 뭐 저기 헤드폰도 좀 제법 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수준은 아닙니다. 저도 그냥 제 수준에서 제 월급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앰프들과 헤드폰들을 좀 그동안 집중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도 해보고 비싼 이어폰은 아직은 못 사봤지만 뭐 그냥 차이파이 개념의 그 중국 이어폰들 또 한번 뭐 여러 가지 사봐서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냥 재미삼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사운드에 좀 깊이감을 뭐 제 입장에서 느낀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이 사운드의 깊이감을 느끼기에 훨씬 더 저한테는 좋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어느 정도 이제 비싼 것들 그래도 200만 원이 넘어가는 헤드폰들 뭐 흔히 정가로 따지면은 300만 원이 넘는 그런 헤드폰도 뭐 이렇게 소유하다 보니까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야, 여기서 좀 더 소리 좋은 거 들어보겠다 호기심 가졌다가는 뭐 조금 더 좋아지면 500만 원, 뭐 조금 더 좋아지면 뭐 300만 원. 야, 이거 뭐랄까
가성비가 너무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적은 돈에 굉장히 그 고퀄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시작한 것이 최근에 어떤 그런 여러 테스트들인데, 그래서 구입한 게 이런 우리 정대성님 조립 앰프 18만 원짜리, 그 다음에 중국 알리발 24만 원짜리 이런 2134관 뭐 이런 것들을 사게 된 거예요. 많은 제 음향의 취미의 정보들은 그 DK 채널, 프로듀서 DK 채널 유명하시죠? 그분의 그 전문적인 지식의 그 영상들을 많이 경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DK 카페에 들어가서 또 수많은 헤드파이에 또는 이어폰 파이에 절정의 고수분들의 어떤 그런 리뷰들과 그분들의 대화를 계속 이제 보고 공부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제가 뭐 듣는 거라든지 또는 그 보는 거에 대한 훈련은 몇십 년 돼 있는 사람은 맞으니까 그래도 좀 돈을 좀 덜 들이고 빨리 좀 성장하지 않나 제 스스로는 좀 기특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제가 얻은 결론을 한번 중간 결론 아니면 뭐 중간 평가 정도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방금 출근할 때 이런 조합으로 매제와 그 다음에 N3 프로의 이 진공관 DAP 조합으로 귀가 행복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귀가 행복하다 못해 뿅 가는 소리들은 과연 어떤 소리일까? 헤드폰을 정말 벗지 않고 24시간 계속 하고 싶다. 마치 마약을 먹고 소리를 듣는다면 이런 소리가 아닐까? 뭐 그런 단계의 소리는 어떤가 좀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게 그런 감성적인 그 부분을 자극하는 그런 진공관이지 않았나 하고 중간평가를 내려봅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트랜지스터 앰프들은 젠캔 X5 뭐 앰프도 내장하고 있으니까 헤드폰을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헤드폰을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결해서 듣는 게 훨씬 더 소리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12 마스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SP200, 그 다음 저에게 그 진공관 헤드폰을 입문시켜준 오메가 루피, 그래도 좀 화제가 많이 됐던 그런 어떻게 보면 대형 헤드폰 앰프입니다. 그 다음에 뭐 포타블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헤드폰 앰프, 진공관 헤드폰 앰프죠. 판타지2. 그 다음에 비폴-X. 그동안 굉장히, 여기 또 있네. 힙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동안 아주 심취해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내린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최근에. 이게 좋아요. 아주 저에게 귀를 진짜 마약을 먹고 음악을 들으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을 주는 그런 조합이 바로 이 조합이었습니다. 아리아나 짭스바라 972 프로를 EL34관에 연결했을 때 저에게 그런 뿅 가는 순간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첫 출발은 큐피투알에서 유토피아였지만, 이제는 이 조합보다 한 3배 정도 위의 소리라면 이런 소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미 그 경험을 한 거죠, 저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진공관 앰프 20W, 실제 아마 출력은 20W가 안 된다고 치더라도 와트 개념의 출력을 하고 있는 이 스피커 단자선으로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는 게 노이즈를 기본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판형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데, 아리아라든지 972 프로만이 현재 이 조합에서는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노이즈를 감지하지 못한 채 온전히 굉장히 행복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듣게 되면 어떤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제 귀가 요만할 거 아닙니까? 제 귀가 요만하고 제 귀를 완전히 덮는 이 드라이버 크기가 97mm인가 10cm 정도 되는, 그래서 972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버 크기 때문에 그 센치 그 크기의 사이즈 때문에. 그래서 이 97mm 이 엄청난 드라이버 사이즈가 코일이 이렇게 지나가던데, 소리가 매우 입체적으로 들려요. 위하고 아래 소리가 따로 나오고, 음악을 듣다 보면은 연주가 뭐 그냥 상하 좌우 그냥 엄청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972 프로는 굉장히 그 고음 부분에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약간 치차름도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인데 그것만 좀 극복한다면은 아마도 그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고음의 세계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저음도 매우 큰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음악 감상에 아주 재미를 줄 수 있는 하여튼 그 신기한 경험. 이 넓은 드라이버에서 상하 좌우가 다 들린다. 내 귀가 있다면, 이 위치가 있다면 위, 아래, 좌우가 다 이 안에 드라이버 다 표현이 되더라. 매우 신기한 경험인데, 그런 신기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이 조합 매우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노이즈 문제, 출력이 너무 세서 생기는 노이즈 문제를, 사실은 저는 이게 극복이 될 줄 알았거든요. 정대성님의 이 18만원짜리 조립 앰프가 전격 출력이 아마 5W 될 거예요. 최대 출력은 10W라고 치더라도. 근데도 노이즈를 많이 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연결을 못 했었어요. 이렇게 유토피아와 이 정대성님 앰프를 연결하면 노이즈가 기본적으로 타서 들을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제 구독자이시자 우리 DK 카페 회원이신 분과 이렇게 유튜브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도 사실 공부하는 과정이라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8오음이죠. 8오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옆에 있는 요 비어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4오음짜리거든요. 여기 한번 연결해 보라고 그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원래는 얘와 얘를 연결해서 8오음으로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4오음으로 바꿨더니 출력이 반으로 줄면서 노이즈가 잡혔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리뷰하기 전에도 1시간 이상을 이 조합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는 큐피터로 해서 이렇게 Y자 잭이죠. 3.5mm Y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라인이 들어가서 앰핑을 하고, 그리고 스피커 단자선으로 이제 바로 빠져서 이렇게 XLR로 빠져서 XLR 케이블로 연결해서 이렇게 듣는, 처음에 비포-X처럼 기본 노이즈가 분명히 있어요. 약간의 그 하는 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데 조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노이즈가 없는 건 아닌데, 얘가 32오음이거든요. 32오음이라면 그렇게 그 높은 저항은 아닌데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그 노이즈와, 그리고 말 그대로 거치형에서 느낄 수 있는 극상의 소리를 느끼게 해주는 조합. 이 조합은 마약을 먹고 들으면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에 그런 소리가 나더라, 이 조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돈 안 들이고, 아까 그 제가 거치형 그 포터블형 판타지2가 가격이 거의 200만원대인데, 그 200만원대 중고로 사도 140만원, 그 앰프와 들어도 행복한 소리가 났는데 그거와는 급을 달리하는 소리가 나더라, 이 18만원짜리가.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케이블도 사야 되고 뭐 하다 보니 18만원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한 이래저래 해서 한 30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케이블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급을 달리하는 소리, 어떻게 보면 저 오메가 루피보다도 더 좋은 소리, 더 확장되고 더 열리고 생동감 넘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저희 이런 뻘짓이 새로 입문하시는 분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믿고 있는 거죠. 굳이 다 돈을 들여서 저처럼 상상을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 보고 또 다른 소리랑 비교해 보고 꼭 이런 차원을 꼭 경험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저렴하게 스피커도 들을 수 있고 헤드폰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시스템을 맞춰버리면 처음부터. 그리고 얘도 좋았어요. 얘는 지금 중고로 8만원까지 떨어졌죠. 599 8만원, 뭐 10만원이면 삽니다. 새고도 뭐 20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도 아주 훌륭하고. 그러니까 전문 그 헤드폰 앰프가 요즘 툭하면 막 30만원, 40만원짜리가 너무 많아요. 다 좋죠. 지금 제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TR 앰프들 다 좋은데, 제가 지금 들어본 바로는 급을 달리합니다. 그 급을 뛰어넘는 소리들이 이제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스피커로 바로 연결해서 듣게 되면. 하지만 이제 역시 주의사항들은 있죠. 볼륨을 함부로 확 올리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충분한 앰핑이 됐을 때 그
드라이버가 그 잠재력을 다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또 그랬을 때 나오는 소리가 어떻다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최근에 하게 되면서 야, 참 이것도 신세계네. 제가 그동안 참 위험한 취미들도 많이 했지만 참 이 음악 취미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상해지는 취미로 가는 어떤 단계인지 몰라도 참 즐겁다, 행복하다, 참 좋은 취미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제 이렇게 뭐 잡다한 얘기의 어떤 주제는 제가 헤드파이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집착 그리고 저의 그 탐구 정신이 그동안 제 삶의 원동력이었다면 그 탐구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얻어서 그동안 뻘짓을 해왔는데 그 뻘짓의 그 중간 평가는 결과적으로는 요 저렴이 진공관 앰프, 헤드폰 앰프가 아닌 이 진공관 앰프와 헤드폰과의 조합이 좀 단계를 뛰어넘는 소리가 났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렇게 포타블로 들으면 좋죠.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듣지 못해요. 그러면 집에서 들을 때만큼은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소리를 차원을 달리하는 소리를 듣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걸어다니면서 듣는 소리에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거치형에서는 사실 이런 조합, 큰 돈을 안 들이고 흔히 말하는 야 정말 1000만원대 소리가 이런 거야, 뭐 또는 500만원대 소리가 이런 거야라는 그런 그 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잡다한 이런 제 취미에 관한 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쩝스바라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가성비를 넘어서는 소리를 들려줄 거라 확실합니다. 아리아랑 짭스바라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고음역에 얘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들리던 소리들을 많이 내줍니다. 그것이 치차름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그 영역도 같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자 단점이 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편안하게 다 듣고 싶고 다 아름답게 듣고 싶다면 그냥 하이파이맨 아리아로 가시면 되고요. 그 아리아보다 약간 더 과감한, 약간 더 위험하지만 조금 더 개방된 소리를 더 찾고 싶다면 이 짭스바라는 가격도 싸면서 충분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